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 에레디소입니다. 오늘은 식물 재테크를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 지식 그 세 번째로 이제 몬스테라 알보를 비롯한 희귀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식테크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에 편에서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앞에 파트들에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희귀식물을 이제 마켓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제 고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부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식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몬스테라 알보나 몬스테라 속 식물들, 몬스테라 종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작은 단위로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도매 소매 개념과도 상당히 비슷해요. 사람들이 사실 몬스테라 알보 같은 고가의 희귀 식물들을 구입하고 싶어도 이제 몇백만 원까지 이제 투자를 할 자금력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희귀 식물을 사서 식테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개체를 찾기 마련입니다. 사실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렴한 개체를 사는 게 꼭 능사만은 아니에요. 좀 이제 그 성장 속도가 붙은 빠른 개체들, 모주 개체들을 사가지고 빠르게 입장을 생산을 하고 이제 본전 회수를 빠르게 한 다음에 그걸 판매해서 본전 회수를 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 식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상태에서 꾸준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상태의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저렴한 개체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입장당 가격은 이 식물 개체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입장 하나짜리가 사실 입장당 가격은 제일 비싸게 됩니다. 알보의 예를 들어 볼게요. 몬스테라 알보 순화시킨 개체 입장 하나의 가격은 무늬가 좋으면은 보통 50에서 70만원 정도가 갑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이 보통 뭐 5장 이상 이렇게 가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만원 수준으로 판매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몬스테라를 많이 커팅해서 판매하면 할수록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입장 5장 이상 몬스테라를 사가지고 그걸 본인이 잘 커팅해가지고 다 살려가지고 판매를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 몬스테라 알보를 따로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가지고 키우지 않더라도 그냥 시장에서 사가지고 잘 커팅해가지고 재판매만 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작은 단위로 잘라서 파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커팅 기술입니다. 사실 이제 무늬 아단소니 같은 아단소니 개체들이 가격이 급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무늬 아단소니 같은 아단소니 개체들은 그 광량이나 이런 광량이 충분한 상태 혹은 햇빛을 바짝 햇빛을 이제 충분히 쏘여가지고 광량이 충분한 상태나 식물 등을 가까이 조이는 경우에 이 잎과 잎 사이 마디 사이가 되게 조밀하게 되게 짧게 이제 짧게 붙어가지고 자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잎이 되게 많이 나오는 대신에 이 잎과 잎자루 사이, 잎자루 마디가 되게 짤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커팅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무늬하단소니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커팅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무늬하단소니를 잎 한 장짜리를 내놔야 되는데 잎 세 장짜리를 그냥 통째로 개체로 내놓고 가격을 이제 잎 3장짜리 가격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판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무늬하단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 1장짜리나 잎 3장짜리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잎 1장 구입하시는 분들 거를 많이 구입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잎 3장짜리만 남는데 그게 안 팔리니까 잎 3장짜리를 잎 1장짜리 가격대로 거의 낮춰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은 잎 3장이 이제 이 가격인데 잎 1장이 이 가격이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잎 1장짜리 가격이 또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늬하단소니가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락하게 된 거예요. 국제 시세보다도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늬하단소니를 커팅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키우기는 되게 쉬워서 많이 무늬하단소니를 키워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빨리 키우려고 이제 식물 등을 바짝 조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짤막짤막한 마디가 나오다 보니까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무늬하단소니 개체 폭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가격 폭락을. 그래서 이제 몬스테라 알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마디 단위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자르는 기술 자체가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 말고 보르시지아나종 아닌 델리시오사만 가더라도 델리시오사 잎 하나씩 쪼개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거나 혹은 이제 죽일까봐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델리시오사는 잎 한 장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잎이 이제 뭐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식물 단위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필요하느냐? 커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커팅 기술 자체가 사실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커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꾸 잘라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죠. 커팅하는 거, 고난이도 커팅, 뭐 무늬하단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디가 되게 짧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뜯어내듯이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시거나 또 식물을 이제 깔끔하게 절단면을 자르지 못하면은 이제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무늬하단소니 같은 경우에 생명력이 되게 강해서 이제 뜯어내듯이 잘 잘라내기만 해도 그 하나하나가 살 수가 있거든요, 개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익히시면 사실 이 시장에서 되게 유리하게 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또 아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식물의 가격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비쌀 때는 이제 봄입니다. 여름, 가을에 걸쳐서 식물을 되게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봄이 가격이 제일 비싸고요, 식물 가격은.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식물이 제일 싸요. 겨울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화원들도 그렇고 난방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시설을 큰 보통 노지나 이런 데 있었던 화분들까지 다 시설 안으로 난방이 되는 시설 안으로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식물들을 많이 판매하고 또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뭐 마켓이다 뭐다 해가지고 되게 많이 식물들을 싸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기예요. 희귀 식물들도 이때가 되면 가격이 점차 떨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래프 그렸던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을 이제 끝부분 그리고 초겨울쯤이 되면은 식물 가격이 하락하는데 즉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초겨울에 매입한 식물을 봄에 판매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한 20에서 30%가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초겨울에 이제 화원들보다 가정집들이 유리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리 자체가 이제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투과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를 튼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유리 자체가 이렇게 썬팅이 과하게 안 돼 있는 저희 학원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훨씬 비닐하우스보다 겨울철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매입을 해서 가격이 한창 쌀 때 매입을 해서 식물을 이제 겨울철 동안 실내에서 잘 키웠다가 다시 봄에 재판매하는 경우에 수익률이 상당히 그 식물 자체를 유지만 해줘도 수익률 차이가 나올 뿐더러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될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식물들이 크잖아요. 자라는 플러스 성장까지 생각하시면은 수익률 자체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제 그 봄에 한창 이제 그 사람들이 식물을 이제 새로 키워보려고 매입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잘 타가지고 또 요 식물을 매입했다가 판매하는 거 가지고서도 이제 식물을 이제 통해서 식테크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식물들을 이제 많이 모아놨다가 또 판매할 식물들을 많이 모아놨다가 봄에 한꺼번에 푸는 방법들 같은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봄에 신품종들을 이제 새로 이제 번식을 겨울철에 시켰다가 봄에 이제 그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봄이 이제 아무래도 그 뭐랄까 식물들을 키우거나 플랜테리어의 어떤 그 플랜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물을 새로 이제 뭐 노지에서 이제 새로 키워본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유리한 그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식물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식물을 거래하면은 물론 좀 더 저렴하게 식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식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제 뭐 문제 있는 식물을 받을 확률도 있죠. 상당히. 사실 이거는 이제 단발성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는 어떤 스마트 스토어, 물론 사업자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후팡, 요새는 후팡에서도 입점해서 알고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런 데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신뢰를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 차이가 요쪽이 한 20% 정도 더 비싸요. 비싼데 그래도 20%에서 많게는 50% 정도도 더 비싸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이제 가격이 더 높게 불려도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소비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환불을 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지만 물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은 이제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사실은 소비자본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중개를 하면 어느 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신뢰받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금액을 더 올려받아도 사람들이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접근성 자체도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상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이제 알보 파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알보를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고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광고도 하고 금전적으로 이제 막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알보를 위로 올리려는 노력도 하긴 하지만 몬스테라 알보 같은 고가의 식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딱 그대로 딱 검색해놓고 가격 순위 딱 매겨가지고 위에 뜨는 것만 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보가 아직까지 그렇게 검색을 해도 많이 검색되는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희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끽해야 이제 페이지 3페이지 정도 뜹니다. 그러면은 고가 식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그 3페이지는 다 찾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관심만 좀 있다면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공산품 구입하듯이 쫙 해놓고 가격 설정 쫙 매겨가지고 제일 싼 거 딱 찾아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보 이제 몬스테라 알보 판매하는 방법 뭐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어디서 내느냐? 세무서 가셔가지고 이제 통신 판매업을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면은 실제로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금액을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식물 물량도 있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때 좀 유리한 분도 있지만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좀 더 전업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줄 수 있을 뿐더러 금액대도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희귀 식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 가지고 식물 판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력, 그 다음에 어떤 계절적인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좀 더 고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